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뉴스 임정현입니다.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은 6월 29일 TBS 동아방송 서울 본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부패방지 청렴인 인증서 수여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NGO, 사회복지 경제 분야,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기하를 이 시대의 진정한 부패방지 청렴인으로 선정되어 본 인증서를 드립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우리 박수만. 이런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승환 중앙회장님, 원덕호 수상대표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평소 소신이 대한민국이 부패가 없는 문화, 부패가 없는 어떤 행정, 부패가 없는 정치가 됐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으로 1인당 대표 4만 부를 돌파하면서 세계 1국가, 선진국가 된다는 좀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문회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낯뜨겁잖아요. 어떻게 한결같이 대체로 그냥 문제가 있는 분들이 선정이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평균이 아닐까 싶어요. 그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볼 때 우리가 부패 방지 문화를 확산해서 전 국민이 어떤 부패 방지에 대한 내재와 내변화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부패가 사라진다 생각하고요. 매년 그 국제 투명선거에서 발표하는 그 투명지수 우리가 40위권 안에 한 번도 든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정말 진력해 주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내는 우리가 부패방지 투명성 교육에서 발표하는 우리가 청렴도 정말 10위권 안에 이제 끌어들여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상을 받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청렴하게 원칙과 정도를 하면서 정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국민운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주관하여 직능별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을 조직하고 정치인, 교육인, 종교인, 언론인, 국방, NGO, 사회복지, 경제 분야,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부패방지 청렴인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대한민국이 부패 없는 문화, 세계 인류국가, 선진국가가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부패방지 문화의 확산으로 국회 투명지수 또한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노력해서 10위권 안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은 6월 29일 TBS 동아방송 서울 본사에서 TBS 동아방송 박근출 회장의 부패방지 매스미디어 연합회 회장 임명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증서 부패방지 및 매스미디어 연합회 회장 박근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은 부패방지 국민운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고 행복한 세계를 열어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부패방지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다양한 부패 문제를 조명하여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온 총연합은 기하를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부패방지 매스미디어 연합회 회장 임명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제가 뭐 사진 잘 박승환 모르는데 회장님께서 수여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은 부패방지 국민운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고 행복한 세계를 열어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부패방지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다양한 부패 문제를 조명하여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으며 적합성이 인정돼 박근출 회장은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부패방지 매스미디어 연합회 회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한중 청소년 교류 2차 파견 사업에 공식 대표단으로 참가할 청소년을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중 청소년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 이해한 것입니다. 선발된 청소년 대표단은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중국을 방문해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산업체 청소년 및 사회시설 탐방, 가정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이번 교류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 또는 청소년 교류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고 참가 신청은 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조달청은 6월 29일부터 7월 3일에 한전 KPS 주식회사 수요, R&D 콤플렉스 건립공사 등 2,471억 원 상당의 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은 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신청사 건립공사 등 집행 건수의 약 92%가 지역 제한 입찰 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로서 전체의 약 37%인 906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부산광역시 610억 원, 경상북도 495억 원, 전라남도 485억 원, 울산광역시 385억 원, 충청남도 17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20억 원으로 대형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메르스 여파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기중앙회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구입, 600여 명의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정상 개최, 하반기 기념품 및 성물용물 조기 구입 등을 통해 약 14억 5천만 원을 조기에 집행, 내수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 살리기는 작은 것이라도 조기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맛과 식감이 우수한 아위느타리버섯의 새 품종 비산 2호를 육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위느타리버섯은 항종양과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되며 위와 신장장애, 기침을 먹게 하고 염증을 없애 산부인과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산 2호는 까다로운 아위느타리버섯 재배 방법 대신 새송이 재배 방법을 적용해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진흥청 버섯과 신평균 박사는 앞으로 아위느타리버섯의 새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송이 농가는 물론 버섯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해수 온도가 20도씨 이상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수산물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어패류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유통 중인 어패류에 대해 매월 10건 이상을 수거하여 장염 비브리오 등 병원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성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감염될 경우 발열과 설사, 다리 통증 등의 증상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어패류를 익혀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시 백윤자 식품관리과장은 비브리오 폐혈증의 사전 예방을 위해 어패류를 수돗물로 2, 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는 청년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오늘 7월부터 경인 아라뱃길에 푸드트럭 세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푸드트럭은 커피 등 음료나 핫도그, 떡볶이 같은 간식거리를 파는 소형 차량을 말하며 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및 체육시설의 일정 공간에 한해 영업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푸드트럭 운영자는 관할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7월부터 2년간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원시설, 도시공원 등 가능한 공간에
푸드트럭을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8월 부가분부터 상수도 사용요금이 14.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은 사용구간별 누진율 차등 적용을 강화해 일반 가정 및 소규모 상가의 부담을 줄이고 물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평균 사용자는 기존 1,790원에서 12,356원으로 일반용 상수도 평균 사용자는 기존 12만 1,740원에서 13만 2,840원으로 오릅니다. 시 맑은물 사업소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난 9년간 상수도 요금이 동결돼 만성적자에 시달렸고 상수도 관로 설치 및 노후관 교체, 가압장 및 배수지 신설 등 시설 투자로 인해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강릉시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사방댐 공사를 이달 말 모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산며 송현리외 4곳에 대하여 총 사업비 10억여 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장마철 산사태나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내려오는 많은 양의 토속과 유목 등을 차단시켜 하류에 위치한 각종 시설물과 민가와 농경지 등의 피해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강릉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국지성 호우와 슈퍼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는 만큼 사방댐을 조기 완료함에 따라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충북 여성인권상담소 늘봉과 7월부터 10월까지 여성, 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안심기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기가 서비스 지역은 성안동, 용암 1동, 오송읍, 옥산면, 오창읍, 내수, 문이면 등 7개 지역이며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청주시는 대중교토 하차 지점에서 자택까지 인적이 드문 지역을 대상으로 늦게 귀가하는 여성과 학생들을 위주로 귀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긴급사항 발생 시 해당 지구대, 파출소와 연계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범죄 취약 시간대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해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